골격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성장기이거든요. 성인이 된 후에는 이런 골격적인 문제들을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7에서 9세 턱뼈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자연스러운 성장 유도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년차 더블보드 전문의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아교정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정왕 이원준 대표원장입니다. 우리 아이 치열이 조금 이상한데 교정은 언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부모님들께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늦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실 거예요. 이런 고민 정말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 일인데 걱정될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아교정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6에서 7세부터 시작되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힘들고 복잡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엔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제 치료 사례를 보면서 그 골든타임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검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준비해왔으니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성장기 교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바로 아이들의 턱뼈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아를 감싸고 있는 턱의 활 모양인 악궁이 좁거나 또는 옆에서 봤을 때 주걱턱 또는 무턱과 같은 골격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성장기이거든요. 성인이 된 후에는 이런 골격적인 문제들을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7에서 9세 턱뼈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자연스러운 성장 유도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년차 더블보드 전문의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성장기 교정은 단순히 치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와주는 치료라는 점입니다. 저희 치과에 내원했던 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자면 실제로 약 1년 전쯤 저희 치과에 9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내원했는데요. 어머니는 우리 아이 앞니가 고르지 못하고 삐뚤삐뚤하게 나와서 걱정이라 찾아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악궁이 좁아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치아가 들어갈 집이 너무 작아서 앞니들이 겹쳐서 나오고 있었던 거죠. 진단명은 좁은 악궁으로 인한 총생이었습니다. 총생 치아는 턱의 크기에 비해서 치아 크기가 크고 치열이 맞지 않아서 서로 겹쳐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치료 계획은 악궁 확장 장치를 이용한 1차 성장기 교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성장기에만 가능한 치료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인이 되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악궁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치아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어머님도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고요. 아이도 내 치아가 이렇게 이뻐질 줄 몰랐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골든타임의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아직 어리다는 생각에 조금 더 큰 다음에 생각하자고 지나쳤다면 아이의 치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을 거예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을 거고 수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 노력까지 2배 이상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언제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교정 검진이 필요한 5가지 신호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가 너무 일찍 빠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5살인데 앞니가 빠졌다면 바로 검진을 받아보세요. 영구치가 나올 공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간 유지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앞니가 거꾸로 물릴 때입니다. 아래 앞니가 위 앞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주걱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반대교합은 발견 즉시 정말 빨리 치료해야 되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평소 입을 자주 벌리고 있을 때인데요. 구호흡이 지속되면서 항상 입을 벌리고 있다면 악궁 전체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얼굴이 길어지는 등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거나 덧니가 있을 때입니다. 영구치가 나오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겹쳐서 나온다면 악궁 확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손가락을 빨거나 혀를 내민다거나 하는 구강 악습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계속되면 치열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 5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 6에서 7세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한 번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아교정은 단순히 치아를 바로 잡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넘어서 아이 전체의 얼굴 골격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치료예요.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장은 그 무엇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차릴 새도 없이 우리 아이들은 금세 큽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아이의 성장 시기와 속도에 맞춰서 정말 디테일하게 교정 계획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정 환자들에게 치료 전 제가 일주일 동안 직접 분석해서 파워포인트 40여 장으로 상담 자료를 제작해드리고 오시게 되면 상담실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것까지 30분에 걸쳐서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 한 번이라도 교정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다고요. 심지어 어떤 보호자분께서는 감동받으셨다고까지 해주셨는데 의사로서 참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 아이 치아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 만 7세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이의 미소를 위한 첫 검진,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오시면 저희가 꼼꼼히 정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 교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영상이 닿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정왕 이원준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